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1월 16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두둥, 드디어 일요일입니다. 네, 저는 오늘 밤 8시 20분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보기 위해서 일찍이 시청자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네, 아마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김건희의 7시간 통화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제가 본 것 중에 좀 재밌었던 부분은 김건희가 이 기자와 통화하면서 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고 하죠. 약간 그 대화 스타일로 바꾸면, 저게 멍청해도 말이라도 잘 들으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 저런 걸 누가 같이 살아주겠어요? 인물이 좋나? 힘이 세나? 배 튀어나오고 코 골고 많이 처먹고 방구 달고 다니고 당신 같으면 같이 살겠어요?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참 윤석열 불쌍하게 살고 있네요. 그죠? 어쩌면 이러한 김건희의 발언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어머머머 세상에 둘이 그냥 금술이 그냥 어마어마해, 이런 어떤 생각과 아유 윤석열 불쌍해, 이런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똑똑한 국민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되면 골치 아프겠다. 그런 지혜로운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그리고 이번 주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선 1월 14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6% 하락했습니다만 S&P 500은 0.08%, 나스닥은 0.59% 상승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연준 위원들 주둥이에는 지퍼가 달립니다. 전문 용어로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월 14일 금요일 블랙아웃 직전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의 마지막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앞에 방송에서 연준 의원들의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방송에서는 연준 의원들보다 오히려 모건 스탠리, JP 모건, 시티그룹 이렇게 큰 투자 은행들의 CEO 혹은 어떤 그 회사에 몸담고 있는 투자 전략가들의 어떤 발언들이 더 시장을 흔든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이분의 발언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요, 전에, 그러니까 뉴욕 연방은행 총재 전 직장이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비둘기파입니다. 자, 비둘기파는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죠? 자, 비둘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1월 14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준이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시기에 근접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시점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연준이 금리를 빨리 인상할 것 같아, 많이 인상할 것 같아, 급격하게 할 것 같아, 이렇게 공포에 떨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연준은요, 점진적으로 할 거요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단어가 바로 점진적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점진적이란 단어는 비둘기파 성향을 갖고 있는 연준 의원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문제는 제가 앞에 방송에서 실질적으로 연준 의원들보다 더 시장을 뒤흔드는 똥멍충이들이 바로 이 대형 투자은행들의 CEO 혹은 투자 전략가들이다. 그 사람들이 하도 설레발을 치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공포심을 갖게 되고 그 공포심이 고스란히 주식시장에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존 윌리엄스 연방은행 총재가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하겠다고 시장을 막 안정시키고 있는데 이날 초를 치는 발언이 하나 나옵니다. 누가?
JP모건 CEO가 뭐라고 하냐면 연준이 6번에서 7번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요. 물론 여러분 연준이요. 한 올해 6번에서 7번 금리 인상할 것 같아요 라고 올해라는 단어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뉘앙스를 잘 들으면요. 사회보다 더 많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거의 공식적으로 올해 한 3번의 금리 인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4번 정도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3번의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 연준의 생각과 달리 시장에서는 설레발을 치는 바람에 4번을 거의 기정사실화 막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4번의 금리 인상은 1년이란 기간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JP모건 CEO가 올해라는 단어는 넣지 않았지만 사회보다 더 많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얘기는 올해 거의 1년 정도의 기간을 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FOMC 회의가 1년에 8번 열립니다. 1월 달 금리 인상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럼 최소한 남아있는 올해 FOMC 회의에서 매번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양보해서 올해 12월까지가 아니라 2023년 1월 FOMC까지 잡아도 그러면 이제 1년이죠. 그럼 여러분 정말 JP모건 CEO 말대로 6번, 7번 금리 인상 한다면 할 수도 없어요. 한다면 여러분 증시는 개폭락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싫어하는 게 이렇게 설레발을 쳐서 이런 설레발을 또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특파원들 기자들이 또 이런 내용들 받아 적습니다. 그럼 이렇게 받아 적은 기사 내용을 본 투자자들은 벌써 기사를 보면서 손이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에 그렇게 충격받고 힘들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건데 제가 가끔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보다 시장 상황 잘 보잖아요. JP모건 CEO 따위가 6번, 7번 금리 인상한다고 할 수도 없으려니와 하면 안 되고 그냥 어디서 멍멍이가 졌구나라고 생각하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12월 소매 판매 전월 대비 1.9% 감소했습니다. 시장은요. 오미크론 우려로 12월 달에 소매 판매가 0.1% 정도 감소했을 거다. 그러니까 증가는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상보다 훨씬 부진한 1.9% 감소되는 수치를 내놨고요. 그리고 기존의 11월 소매 판매도 원래는 여러분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가요. 10월 달 대비 0.3% 증가했어요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0.2% 증가했다고 수정 발표합니다. 12월 달 산업생산 전월 대비 0.1% 감소하면서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고요. 11월 달 기업 재고 전월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재고는 증가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1월 달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는 12월에 70.6을 기록했던 거와는 달리 1월 달에는 68.8로 전월 대비 부진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연준이 아무리 매파 성향이 두드러진다고 해도요. 그 사람들이 경제 상황을 보지 않고 나 매거든? 나 매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의 정책을 밀어붙이기는 힘듭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매파 성향을 떠나서 매파 할아버지가 와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월 14일 금요일 날
발표된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는 다 부진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이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급하게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유가 같은 유가 상승의 원인도 있지만요. 또 하나는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들 주머니에 꽂아준 현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정 기간 동안 급격하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준이 아무리 매파 성향 위원들로 포진되어 있고 아무리 금리 인상을 어떤 똥멍청이가 6번, 7번 한다고 해도 결국에 경제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서 결정을 할 거고요. 1월 14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하지 않고 물론 다우지수는 하락했습니다만 S&P 500과 나스닥이 상승한 이유가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고 연준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안도감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의 어떤 코스피 예상치를 보면은요, 2,920포인트에서 3,020포인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3,000포인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3,000포인트 벽이요, 꽤 두텁습니다. 지난 14일 금요일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는 2,921포인트로 마감했거든요. 3,000포인트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철회한다라는 것. 이럴 수 있잖아요. 연준이 그러니까 미국 경제 지표가 되게 안 좋아. 그러면 대한민국 증시가 3,000포인트 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그거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는 것보다 한편으로는 경제가 오미크론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후퇴하는 건가? 경기가 둔화되는 건가?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건가? 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증권사들은 3,020포인트 고점 밴드를 잡고 있는데 저는 글쎄요. 3,000포인트 굉장히 두껍습니다. 대신에 이번 주에는요. 우리만의 파티를 한번 열 수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언제? 바로 1월 17일 월요일이요. 바로 내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너무 겁나게 빠졌어요. 그죠? 코스피, 코스닥이 1% 넘게 빠졌고 코스피가 40포인트 빠졌잖아요. 코스닥도 11포인트 빠졌고.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저가 매수세 유입, 그리고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비록 3대 지수 모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S&P 500과 나스닥이 상승을 했고 거기에다가 1월 17일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살짝 제외되고 그래? 금요일 날 너무 빠졌어. 그리고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그나마 하락하지 않고 혼조세로 끝났어. 그럼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2,900포인트를 지키기 위한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월요일날 우리나라 증시는요, 미국 휴장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로부터는 좀 거리감을 두고 우리만의 파티를 할 수 있지만 중국이라는 재료가 하나 있어요. 중국의 4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언제? 바로 1월 17일 월요일 날요. 지금 그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놓고 있는 성장률 컨센서스는요, 3.6%입니다. 3분기 중국의 GDP는요, 4.9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내놓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내놓고 있는 중국의 4분기 GDP는 3.6으로 3분기 4.9보다 1.3%나 부진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악재죠. 그죠? 그런데 증시에서는 1월 17일 뉴욕 주식, 그러니까 1월 17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를 띄우기 위해서 3.6%가 만약에 발표가 되면 중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 3.6%가 발표가 되면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그리고 이미 중국이 4분기 GDP 3.6% 기록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반등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조금 플러스 알파 MSG를 좀 치면은요. 어쨌든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3.6%라도 해도 문제는 3분기보다 부진한 건 팩트잖아요. 그랬을 때 중국이 4분기 경제 성장률 3.6%를 내놓고 여기에다가 경기 부양책을 하나 더 내놓는다면 우리가 그 재료를 가지고 충분히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는 건 그래 1월 17일 중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 3.6 나올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3.7%만 나와도 예상보다 잘 나왔네? 좋겠죠. 그런데 3.6만 나와도 이미 알고 있었어. 이거고요. 이미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야. 이거고. 여기에다가 중국이 어쨌든 3분기보다 부진했으니까 경제성장률 4분기 3.6 기록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경제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부양책을 더 내놓는다면 증시의 호재가 되겠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4분기 경제성장률 예상보다 부진했어. 3.6도 못 나왔어. 그러면 3.6도 못 나왔지만 3.6이 못 나오면 경기 부양책 나올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1월 17일 월요일 우리나라 증시는 뉴욕 월요일 증시의 휴장을 이제 앞두고 우리나라만의 플레이를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것에 대한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 유입과 동시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풀어나간다면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는 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주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18일 화요일 1월 달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것도 12월 달 제조업 지수보다 부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경제 지표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월 14일 금요일 경제 지표는 모두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주택 지표가 발표되는데 주택 지표는 지금 솔직히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보지 못하고 시장은 실적에 집중한다고 하지만 실적을 살짝 떠나서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알 수 없으니까 발표되는 어떤 인플레이션의 살짝이든 간접이든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안도를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 이것 때문에 좀 정신이 없지만 그냥 이것도 이벤트예요. 저는 가급적이면 저 예전부터 꽤 공모주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물론 공모주로 뭐 큰 돈 버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공모주 막 그 청약에 막 집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여하튼 이번 주는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주식시장이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예, 크게 무너지는 장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설령 이번 주에 만약에 재수없게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2,900을 깨더라도 바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어떤 이유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연준 위원들 발언들 듣지 못한 상황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 만약에 다가오는 목요일 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전주보다 늘었다라고 했을 때 미국은 어머 경제가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래 JP모건 CEO 놈이 막 6번 7번 타령하고 있는데 그 정도 안 할 거야. 그래 연준이 점진적으로 할 거야. 이렇게 안도감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는 1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FOMC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또 확인하면 또 다른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지난주 금요일 여러분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요. 다가오는 한 주, 예. 제가 이번 올해는 주식시장이 계속 빠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해 주식시장 굉장히 버라이어티 할 거다. 정말 미쓰리가 좋아하는 주식시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해드리는데요. 정신없이 아마 여러분들을 뒤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좀 제가 여러분들께 올해 해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주식시장을 남의 일 보듯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본인의 일은 본인을 객관적으로 보긴 어려운데 다른 거를 그러니까 남의 일이나 남을 약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너무 그냥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요. 올해는 이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좀 살짝 객관적으로 보신다면 이 흔들리는 정신없는 증시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줏대를 잡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1월 17일 대한민국 한번 시원하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증시를 한번 기대해 보며 다가오는 한 주도 화이팅 하고요. 전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모든 신경이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꽂혀가지고요. 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